화순도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이 내가 투자를 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났다, 또는 5분의 1 토막, 또는 7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나버리면 회생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났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잘 핸들링을 해서 운이 좋으면 다시 복구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HLB는 지금은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정말로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무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정말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개인들만 모르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823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잘 이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잡아내지 못하죠. 이런 구간에서 잡아내지 못하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잡아냈죠. 여기도 잡아냈는데,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설마 이 가격대에서 설마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시면 별일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세 번째 신청하면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20일까지 흐름을 보면 18일까지는 이렇죠. 뭐 별일 없네,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었느냐. 자, 21일입니다. 7.21 사태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 봐서는 7.21 사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봅니다. 자,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계속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달래가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 41,300원인데 자, 이게 어떤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정세대표가 퇴임했죠. 8월 14일 날 나왔다. 사채가 나가기 시작했죠. 8월 11일 날 왕창 나가서 366억을 뺐습니다. 행사는 7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뭐 많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죠. 근데 8월 11일이 딱 되니까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왔죠. 자,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FDA 타입의 미팅 결과를 안내합니다. 자, 18일 밤 10시에 미팅을 했다 그러죠. 18일 밤 10시니까 18일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죠. 18일까지는 당연히 FDA 허가 신청을 곧 있으면 진행을 한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차트 흐름도 나오고 있었고, 뭐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신청 3월 달에 한다라고 했다가 미팅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다리 두드리겠다, 이렇게 뭐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세력들도 아마 그렇게 믿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별일 없겠지라고 분명히 봤을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내리면 오르고 진행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였냐. 21일입니다. 근데 요게 5% 빠졌죠. 5% 빠졌는데, 자, 이거는 개미 털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주가 위치가 아주 낮죠. 세 번째 FDA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CMC 딱 하나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멘트들을 계속 날렸습니다, 이 챕에서. 당연히 개미 털고 날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흐름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이유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렇게 멘트상으로만 보면은 너무나도 이상이 없다. FDA 보안서 이견 없어. 보안 내용 기반으로 자료 추가 제출해 달라고 하더라. 보안 내용을 기반으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가 제출 자료 데이터 확보해서 신속 확보해가지고 재지정 할 예정이다. 근데 항서에 대한 이 지적사항은 안내해 주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8월 5일 날 뉴스에서 이거는 공매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려주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알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고 이 내용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크게 의심을 할 만한 부분이 있고 왜 주가가 내려가지? 개미털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게 주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 개미털기였다면 개미 털고 올라가는 흐름이 때가 되면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왜 계속 내리지? 5만원도 깨네? 쌍바닥 잡으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 개미 털기라면 여기에서 쌍바닥 잡고 볼벤 하단까지 맞았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위치면 아주 최바닥권이라 볼 수 있는 최바닥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근데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야금야금 팔면서 밑으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도 내려서 이거 뭐 최저 45,150원 수준까지도 깨려나 보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여기서 끌어내려 버리죠. 자, 개미털기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개미털기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악재가 아주 심각한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죠. 개미털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그러고 그 다음에 역시 개미털기가 맞구나. 다시 6.8% 올려주죠. 안심을 시켜주는 흐름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미털기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끌어내리다가 여기서 왕창 팔고 좀 사주긴 했지만 팔 때가 거래량이 많고 살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 다음날 높게 시작해서 내려쳐버리고 있습니다. 21선 돌파 못하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밑으로 밀어내립니다. 밀어내리는데 자, 요 8월달 들어서 지금 8월 5일날 이 뉴스가 나오죠. 못 알려주겠다. 간암에 대한 일정 나 알려줄 수가 없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밀어내립니다. 솔직히 이거 뭐지? 이렇게 정말 싸움을 느꼈던 게 첫 번째 느꼈던 거는 제가 느꼈던 건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설마 이렇게 낮은 가격인데 지금 공지사항에서 별다른 이슈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공지를 저렇게 한 상황인데 설마 뭐 무슨 일이었겠어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쌍바닥을 잡으려나 보다 하고 단기 쌍바닥까지 잡는 흐름을 보이죠. 근데 단기 쌍바닥을 잡아주면 이게 진짜로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이 정도 털어내고 이제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44,500원까지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간 흐름이 나오고. 자, 그런데 단기 쌍바닥까지 깨버리고 내려갑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지금 요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채 물량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사채 물량들이 슬슬 나옵니다. 슬슬 나오더라. 자, 그러고는 39,700원까지 한번 내려치죠. 자, 이렇게까지 내려치고 3만원까지 깨고 그 다음에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다가 잠깐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자, 8월 11일 날 사채가 왕창 쏟아져 나왔죠. 왕창 쏟아져 나왔고 60 몇 프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8월 14일 날 나온 뉴스를 보면은 자, 이 정세호 대표가 갑자기 나간다고 하죠. 퇴임을 합니다. 자, 이 퇴임을 했는데 8월 14일 어제 나왔죠. 자, 그런데 이 정세호 대표는 이 미팅에 참가를 한 사람이죠. 엘레바와 항서제약이 FDA 미팅했는데 정세호가 엘레바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세호 대표는 여기에 미팅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FDA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죠. 몇 안 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미팅을 하고 나서 갑자기 사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미팅을 하고 나서 별 문제 없다, 괜찮다, 괜찮다, 안심해라,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이 문제가 뭔지는 내가 알려주기는 힘들다. 시간 좀 끌죠. 공지협의가 완료된다, 알려드리겠다 라고 했다가 8월에 말을 바꿔서 못 알려주겠다, 알려주는 거는 공매들이 악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나와 버렸고, 마치 이 사채 투자자들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다 라는 걸 마치 확인을 한 것 마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마냥 사채 풋옵션이 나오죠. 366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11일날 그렇게 나오고 3일 있다가 뉴스가 하나 뜨죠. 3일 있다 뜬 뉴스가 이 엘레바 대표로 참석을 했던 정세호 대표가 이 간암 허가만 받으면 수백억에, 뭐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백억 되겠죠. 수백억의 스탁옵션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정세호 대표인데, 자, 이 정세호 대표가 돌연 퇴임을 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진양훈 회장이 괜히 이 정세호 대표를 계속 앉혀놨다가는 이거 어차피 허가 날 거니까 허가 나면은 스탁옵션을 몇백억 줘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하지. 그 돈 정세호 대표에게 나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 나가. FD 허가 어차피 날 건데 이거 허가 났을 때 네가 가져가는 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난 못 줘. 너 나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정세호 대표가 뭔가 단념을 한 듯이 이제 수장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가겠다, 나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순순히 퇴임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스탁옵션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지금 HAB의 주장대로라면은 허가 받고 매출 나오면 2조 4천억에 영업이익이 2조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허가만 받으면 정세 대표는 돈방석에 앉는 상황이죠. FDA 허가가 된다, 가나미 허가가 된다 그러면 돈방석에 앉는 상황인데, 이걸 다 내팽개치고 FDA 미팅을 하고 나서 7월 18일 날 미팅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난 나가겠습니다, 스탁옵션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갔죠. 퇴임하면 스탁옵션 없습니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이 스탁옵션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나가버렸죠. 근데 그 시기가 절묘하게도 FDA 미팅을 참석을 해서 FDA가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나서 나갈게, 알았다, 내가 순순히 나갈게, 요렇게 하고 나간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고 HAB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잘 모셔야 되는 존재가 사채꾼입니다. CB 투자자들이죠. HAB가 사실상 월급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야말로 하늘로 모셔야 되는 사채 투자자들이다. HAB가 이 사채 투자자에게 뭔가를 속임수를 쓰거나 뭔가 잘못된 정보를 줬다, 그러면 HAB 끝나는 겁니다. 그냥 HAB 금방 끝납니다. HAB가 돈을 버는 게 어디서 봅니까? 사채로 돈을 벌죠. 사채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주식을 주고 주식을 팔아서 사채로 돈을 받아가지고 물품도 사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월급 주는 주체, 사실은 이 사채꾼들은 HAB의 진짜 사장님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월급 누가 줍니까? 이거 진양원 회장이 월급 줍니까? 진양원 회장이 월급을 주지만 진양원 회장에게 월급을 줘라 라고 돈을 제공을 해주는 사람은 하늘같은 사채님들이다. 맞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하늘같은 사채들이 지금 미팅을 하고 나서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백억을 받을 수도 있었을,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표라면은
이게 FTA 허가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겠죠. 그런 이익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뭐 대표이사 바꾸려면은 바꾸세요. 나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절대로 알 수 없겠죠. 근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이 주식 세력들도 사채꾼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다. 근데 이 사채 투자자들이 이 미팅 결과가 저렇게 공지가 별로 이상이 없게 나왔는데 개미 털긴 양 매도를 하더니 이게 개미 털기 아니라 계속 매도하고 도망치고 있죠.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실제 사채 투자를 한 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사채 투자한 사람들도 만기가 27년 3월인데 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366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있죠. 그러고 지금 수십억 수백억 되는 이 스탁 옵션을 다 포기하고 나 대표 사임할게. 사임하라면 뭐 내가 사임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순순히 나가버리죠. 만약에 정말로 이게 FTA 허가가 되는 상황이었다 라고 하면은 정세 대표가 지금 장난해? 나 이거 지금 이거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데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나 다 소송 걸 거야 이러겠죠. 이제 허가 나기 일보 직전인데 쫓아내버리고 내가 받을 스탁옵션 몇십억이 될지 몇백억이 될지 모를 그 스탁옵션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가 H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게. 근데 정세 대표가 한마디 말도 없이 나가라면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 시점이 결국은 미팅을 하고 이 미팅을 하고 나서 18일 미팅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자진해서 나간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근 회장이 뭐 이렇게 개미 털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영 회장이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이거를. 진영 회장이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HLB 생명과학하고도 합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잘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자 이 미팅대로 별다른 문제 없이 곧 있으면은 확보해가지고 신청 들어간다 이렇게 됐으면 이 주가 확 올라가지고 HLB와 생명과학 합병도 됐을 거고 이렇게 사채 투자자들이 하늘같은 사채 투자자들이 돈 내놔 하고 나갈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뭔가 가남에 대한 부분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인지를 한 이 주식 세력들, 주가를 움직이는 주식 세력들. 그러니까 저런 공지사항이 나오는데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렇게 미친 듯이 팔고 있죠.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죠. 그리고 사채는 나가고 있죠. 정세 대표는 스탁옵션 포기하고 나 나갈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답니다. 그리고 회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나 문제 있어요. 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든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든 문제없다. 우리 이거 봐봐 잘하고 있다. 담관원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전에 자 Q10 위메프 여기에 이 상황이 처음 7월 12일 날 작년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Q10 위메프에서 참 그거 아니라니까. 시스템 오류일 뿐이다. 작은 문제 없어. 괜찮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감이 고조됐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니까 일각에서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왔죠. 이 현금 유동성 문제로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니까 아니라니까 참. 자금 이슈하고 전혀 관계없어. 잘라 말해버리죠.
일부 오류와 혼선으로 회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참으로 안타깝네. 참 그거 아니라니까 안타깝네. 이러고 있죠. 지난해 정산주기 변경과 자금 세탁 방지 정책 강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혼선을 빚었다. 문제없어 우리 문제없어 이렇게 했죠.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회생 신청을 해버립니다. 이게 1년 전 오늘이죠. 25년 7월 29일이니까 자 요렇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기한 게 10일이죠. 7월 12일 날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 없다니까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전산산의 문제일 뿐이다. 괜찮아 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12일 이후에 15일이 지나고 7월 29일이니까 딱 15일 지나요. 보름이 지난 뒤에 갑자기 팀원하고 EMF가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배째라 이러죠. 회생 신청을 해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대표 출국 금지 긴급 요청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문제없다고 하고 나서 15일 이후에 이런 사태가 터져버렸죠. 미정상 금액 규모가 최대 1조 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 회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년 5월 25일까지 아직도 위메프에 대한 이런 소식이 뉴스가 나오고 있죠. 조정이 상품권 환불 발행 쳐서 받아라 이러면서 지금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전혀 문제 없다. 처음에 나왔을 때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시중에서 이런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카더라 통신 이런 걸로 뭐 이상하다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 오류되고 자금 전혀 문제 없어. 우리 돈 많아. 돈 많다니까. 걱정하지 마. 유지 안 할 거야.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15일 뒤에 나 파산 배째. 그러니까 혹시라도 외국으로 튈까봐 경찰은 출국금지 긴급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잘 돌려막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 없다라고 먼저 발뺌을 하는 게 회사의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어떤 회사도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처음에 좀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은 우리 문제 없어 이래서 펄쩍 뜁니다. 이렇게 펄쩍 뛰면서 문제 없다니까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지사항 부분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회사는 원래 그렇게 한다. 지금 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전에 셀리버리 지금 회사 없어졌죠. 상폐돼서 거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없다니까. 문제 없어. 다 문제 없다고 합니다. 문제 없다고 처음에는 원래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기보다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린 이런 이 스토리텔링을 봤을 때 이거는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는데 내 돈이 걸린 문제인데 몰라 나 눈 딱 감고 몰라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나 걱정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문제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 있다고 그래. 너 잘못된 거 아니야? 기온TV야. 큐템 UMF 이거 문제 없다 그러잖아. 이때 제가 이런 영상 올렸다면 그 높아심 참나. 아니 회사에서 문제 없다는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먼저 뭔가 감지를 했다면 12일날 13일날 내 돈 내놔 했으면 다 먼저 받았을 겁니다. 근데 15일 뒤에 터져버리고 나니까 못 받죠. 받기 힘들죠. 줄 서가지고 내 돈 언제 줄 겁니까? 이렇게 줄 서 있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배울 점은
처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도 회사는 어떤 회사라도 우리 문제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회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감지하는 수밖에 없다. 주가의 흐름과 이 진행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내가 감지를 얼마나 빠르게 하고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